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글자 안에 영상을 담아서 그리고 4개의 사진들로 이루어진 영상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좀 설명하기 힘들고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타임라인에 4개의 이미지가 있죠. 4개의 이미지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거의 첫 번 위에 것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5번 트랙에서는 네스트 개체, 즉 영상과 글자가 합쳐져 있는 네스트 개체가 있습니다. 이 네스트 개체는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의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텍스트가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트랙매트 기능 효과를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이 이렇게 글자 안에서만 보이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네스트 개체로 하나로 합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스티드 시퀀스라고 하는 이런 그 개체를 합한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에는 지금 사실상 시퀀스가 2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원래의 시퀀스가 있고 여기서 네스트 개체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네스트 개체의 시퀀스는 V5번 트랙에서 비디오 5번 트랙에 이렇게 재생되게끔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사진 이미지들입니다. 사진 이미지들은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리면 사진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사진 이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이 여기서 어떤 효과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스톱워치로 어떤 모션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들이 바깥에서 사방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인트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서 0프레임에서부터 재생을 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초서부터는 두 번째 사진이 위에서 내려와서 20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초서부터는 세 번째 사진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초서부터는 네 번째 사진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40초에 다시 돌아가서 50초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검정색 시퀀스에 글자와 영상만 놔둔 상태로 요 영상이 간단한 영상이 끝납니다. 보기에는 되게 좀 간단하긴 한데 만드는 방법은 조금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영상 인트로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임팩트가 좀 있는 그런 효과로 시작하는 게 좋아서 사실 이제 이런 인트로를 만드는 과정이 본 영상을 만드는 거에는 그러니까 편집이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을 수는 있죠. 근데 인트로가 좀 제일 어렵고 한편으로는 또 엔딩 영상을 좀 만들기도 하죠. 근데 엔딩 영상도 인트로 영상처럼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아시면 되게 단순한 거라서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주요 기능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일단 영상을 글자에다 넣는 트랙매트 효과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상과 글자를 하나로 합친 이러한 새로운 네스티드 시퀀스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4개의 사진이 이렇게 동적으로 모션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있게끔 지정하는, 그리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크게 이 3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이거를 닫으시고 현재 프로젝트를 닫을 때는 파일에서 크로스 프로젝트 이걸 누르시면 되죠. 이건 저장을 한 상태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닫아지죠. 이 상태에서 홈 화면에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New Project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 뭐라고 할 거냐면 글자 영상과 사진들로 인트로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하는 장소는 브라우저를 눌러서 4번 예제 폴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고요. 나머지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시퀀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파일에서 New에 시퀀스를 하거나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 대화 상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에 만들어뒀던 FH1920의 1080 요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요. 프리셋에서. 그 다음에 시퀀스 네임은 뭐 시퀀스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퀀스 이름도 우리가 약간은 의미 부여를 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퀀스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프로젝트 패널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이 프로젝트 패널이 있고 여기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저는 지금 에디팅 워크스페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에디팅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와 같이 여기서 효과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효과 패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소스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I를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서 3번 폴더로 가셔서 오늘 여기서 사용할 파일은 몇 가지인데, 자, 여기서 add 01, 02, 03, 04 4개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자, 영상은 The Future is Formal이라고 하는 요 영상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쭈루룩 가져와졌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이 개체가 미리 어떠한 것들인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리 탐색기에서 소스로 쓸 영상이 뭐고 사진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여기서 가져와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사진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 여기 이름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꾸는 식이 돼요. 2번 클릭하면. 자, 근데 아이콘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사진 부분이 뜨게 돼 있다 그랬죠. 자, 이건 이 사진이네요. 어떤 사진인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소스 모니터 패널이 뜨는데, 여기서 재생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소스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패널의 탭을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열립니다. 이 영상은 1920, 108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사진은 여기 사이즈가 각각 다르죠. 그래도 꽤 작지 않은 그러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의 재생 시간은 59초 29프레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초 정도, 우리가 3초 정도를 사진 재생 시간으로 설정 값을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겠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에다가 사진을 넣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몇 번 다른 용도로도 했죠. 도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곳에서 도형을 만들어서 가져와도, 일러스트 같은 데서 가져와도 이제 트랙 매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영상을 오른쪽에 타임라인 패널로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져오면은 우리가 설정한 시퀀스 값이랑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시퀀스 세팅에다 그냥 세팅을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왔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한 50초가 넘는 56초짜리 그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한 이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다 두고 글자를 입력하는데,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New에서 이 레거시 타이틀로 해서 좀 이게 이전 버전 뭐 CS6 이하 버전에서는 요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주로 텍스트를 넣었죠. 그 문자를 넣었는데 지금 이 방법이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도구 패널에 있는 타입 툴, 즉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화면에 이 정도로 클릭을 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영문으로 해서 퓨처 펌메일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FEMAILE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성에 대한 약간 미래적 관점으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좀 옮기고 이러는 거는 이제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요거를 적당히 요 정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도록 할게요. 요거에 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글꼴 지정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항상 여기 지금 우리가 글자를 입력했더니 여기에 좀 개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요것도 마치 스트리미처럼 똑같이 취급이 돼서 3초, 그러니까 22초 29프레임 정도의 그 재생 시간을 가진 개체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스 컨트롤에서 이거에 대한 글꼴이라든가 이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이 영상과 이 글자를 서로 이렇게 트랙매트 키로 좀 합성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서 지금 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글자 크기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글꼴 종류하고 글꼴 크기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펙스 컨트롤스를 클릭하시잖아요. 이거 선택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선택해야만 여기 보여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항목이 있고, 자, 텍스트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션 항목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글꼴 종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 텍스트 항목을 여기 이제 방향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글꼴이에요. 그래서 글꼴이 여기서 지정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글자 안에 영상이 들어갈 거라서 좀 그래도 이게 획이 좀 두꺼운 거를 좀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에어리얼의 블랙 스타일로 에어리얼 글꼴의 블랙 스타일 이걸로 지정을 했고요. 자, 이 폰트 크기는 좀 이렇게 좀 더 키울 수도 있겠지만 더 크면은 너무 많이 커지고 한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한 230 정도로 230 폰트. 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240 폰트면 이걸 잠깐 볼까요? 자, 프로그램 패널도 프로그램 패널도 이걸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걸 요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게 적은 사이즈는 아니죠? 자,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다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일로 되돌아와요. 자, 이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요 색깔은 우리가 합성할 거라서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고 이제 자, 이 상태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합성할 거긴 한데
이 영상이랑 길이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슬라이드 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요 글자의 재생 시간은 3초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리미지 시간이 3초로 돼 있으니까 요 오른쪽에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았어요. 그쵸?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기더라도 계속 이 글자는 나타나게 돼 있죠? 글자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합성하기 전에 그럼 트랙 매트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선택을 일단 하시고요.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펙스 패널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서 이펙스 패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트랙 매트라고 쳐보세요. 트랙 매트라고 하면 여기 트랙이라고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트랙 매트 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요 영상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V1번 트랙에 있는 요 영상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에서는 당장 요 효과가 적용된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것과 이 글자를 합성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트랙 매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요거는 그냥 알파 매트로 그냥 놔두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거를 논 부분이 아니라 V2번 트랙이랑 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렇게 들어왔죠? 당장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를 재생을 눌러보면은 이 안에 영상이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과 글자를 합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두면은 이거 두 가지가 합성됐을 때는 이게 되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놈을.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네스트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다시 돌아가고요. 요건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시퀀스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요것과 요거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요거를 선택하세요. 다시 요거 선택하고 다시 보세요. 이걸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돼 있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게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오른쪽 클릭하셔서 단축 메뉴를 보면은 여기서 네스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네스트 있죠? 네스트라고 하는 건 뭐 둥지 그런 뜻인데 이게 합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놀랍네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네스트 개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요걸로 그냥 놔둘게요. 네스티드 시퀀스라고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OK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게 시퀀스가 지금 이 시퀀스가 있는 거고, 여기 아까 합했던 거는 없어요. 여기 따로 있죠. 이 시퀀스가 우리가 요거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재생이 되지만, 자, 아까 했던 이 네스티드 시퀀스로 가려면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시퀀스가 하나 더 나오는 건 참 오랜만에 보죠. 자, 시퀀스가 더 나오는 건 오랜만에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게 합성된 거에 원 소스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뭐 이거를 만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시 시퀀스 여기로 오셔서 자, 이번에는 이제 사진들이 오는 그런 효과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사진들을 여기서 이제 요 네스티드 개체 밑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들어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4개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랙을 4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그 위에다가 요 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개니까 2개, 지금 4개에다가 요거 하나, V 트랙은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트랙을 추가할 때는 오른쪽 클릭하셔서 Add 트랙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몇 개의 트랙을 더 드릴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몇 개의 트랙이 필요하죠. 지금 3개가 있으니까
두 개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 4개, 그 다음에 요 네스티드 시퀀스 요거 1개를 5개가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 근데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더 추가되면 될 것 같아요. 자, 2개가 더 추가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2개가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네스티드 시퀀스의 요 비디오 트랙은 이렇게 올려서 V5번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러더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생이 되거나 이런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이미지들을 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AD02를 여기로 가져오고요. 자, 1번 가져오고 요거를 2번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3번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4번을 4번 트랙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 사진들이 지금 움직임을 좀 주려고 그래요. 저는 움직임을 좀 주려고 그러는 건데, 움직임을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맨 밑에 거부터 작업을 할 거라서, 요거는 살짝 보이지 않게, 요거는 보이지 않게, 여기 눈표시, 토글 트랙 아웃풋이라는데, 요거를 잠깐 이렇게 꺼두시면 돼요. 이건 꺼두시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A1 트랙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요게 여기 영상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여기서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요 위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재생 시간을 길게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밖에서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는 식으로 지정할게요. 자, 지금의 이 사진 이미지의 포지션은 어디냐면 960에 540이에요. 이거는 이 센터 중심으로 매겨지는 거니까 960에 540, 960에 540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0프레임에서 이 사진은 어디다 둘 거냐면 자,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0프레임에서 이 사진은 요거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X축이고 요건 Y축이에요. 이건 위아래겠죠? 이건 X축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에요. 그래서 0프레임일 때 이 바깥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뺐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키프레임이 생긴 게 여기 보이죠? 보일 거예요. 그죠? 보이죠? 요거 좀 넓게 해줄게요. 자, 이 상태가 됐고, 그러면 10초. 자, 10초에서는 가운데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10초를 일단 옮기고 10 빵빵.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다시 가운데로 오게끔 해주려고 그래요. 원래 있던 960에 540으로. 자, 960에 540으로 있어요.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0초가 됐을 때 다시 원래대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요 바깥에 있던 자리로. 그러면 20초가 됐을 때 20 빵빵 20초가 됐을 때는 어디냐 하면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해요. 여기가 핵심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디케이터도 20초에 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키프레임이 보이죠? 요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돼서 살짝 변한 거 보이죠? 요거를 단축키 컨트롤 C 복사하는 거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인디케이터인데 붙일 거예요.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옮겨온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거는 요 바깥에 있는 위치 값에 대한 저 키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10초쯤에 가운데 왔다가 다시 20초쯤에 원래대로 있던 곳으로 간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너무 쉽죠, 이제. 자, 이게 20초가 됐는데, 자, 이거 하나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 해야겠죠. 이번에 안 보이게 했던 거 다시 보이게 해주시고, 요것도 재생 시간을 영상이랑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현재 지금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짠! 하고 클릭하면 요것도 960에 540으로 돼 있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겹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첫 번째 게 10초에서 0초에서 10초까지 들어오고 20초에서 20초까지 나갔으니까 요걸 10초씩 다 뒤로 늘려서 할게요. 그럼 10초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자 10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초에서부터 이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면 이거를 이 위로 갈 거면 이게 Y축이잖아요. 이 Y축, X축. 그러니까 Y축이니까 이걸 이렇게 주시면 위로 가요. 그쵸? 이렇게 가고 자 10초에서는 얘는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톱워치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앉혀진 거고 자 그 다음에 20초가 됐을 때 20초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컨트롤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540, 960에 540 원래 있던 위치로 자, 540 됐죠? 자, 그 다음에 30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죠. 자, 그럼 30초로 키프레임을 옮기고 요거를 그러면 여기다 복사를 해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죠. 자, 요걸 드래그해서 선택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사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또한 이렇게 해서 10초 때부터 10초 0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20초에 가운데 자리에 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진도 같이 지정을 해볼게요. 안 보이게 했던 거를 보이게 다시 지정하고 이거를 다시 영상 여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이게 쭉 기간이 차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아까 10초, 아까 0초, 10초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20초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20 빵빵 이렇게 해서 자, 20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사진을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됐죠. 이거 위에서 왔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에서 오게 할게요. 자, 오른쪽의 위치는 X축이니까 X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오른쪽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제 키프레임 만들어지죠. 지금 20초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30초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 자, 30초로 바꾸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960이 되도록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기가 저기 되면 96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960으로 해놓으면 요 위치 값을 품고 있는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40초에서는 완전히 바깥으로 또 오른쪽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또 여기 원래 있던 자리가 요 키프레임이잖아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로 복사해 줬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것까지 끝났으니까 일단 오른쪽에서 왔다가 들어가는 것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초에서 시작하는 거 요거는 30초에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네 번째 것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 주시고 자, 근데 요거 네 번째 걸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보이게 네 번째 거 보이게 했는데 이거는 밑에서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건 30초에서부터 할 거죠. 30 빵빵 이렇게 해놓고 30초서부터 근데 너는 밑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밑이 됐네요. 이제 밑이 됐고 여기서 이 스톱워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40초. 자, 40초에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라. 960이 540이죠. 그죠? 이것도 540. 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0초에서 완전히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50 빵빵. 자, 50초에서는 요 첫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붙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잘 보셨죠? 이거 간단하죠. 우리가 인트로를 만드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보 때는 되게 너무 고난이도의 기술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인트로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된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우리가 뭐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시작 부분이 맨 0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갑자기 툭 끊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저기에요. 이 그 화면 트랜잭션 기능이죠. 자, 여기서 이펙스를 클릭하셔서 이 중에서 비디오 트랜잭션, 요건 화면 전환 효과죠. 화면 전환 효과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화면이 전환될 시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졸브 이거서 크로스 디졸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좀 무난해져요.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 네스티드 개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먹혔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검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껌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낫죠.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것보다 껌타가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걸 이제 맨 뒤에서도 그러면 끝날 때 이렇게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 맨 드래그했다가 네스티드 개체 맨 뒤에다가 살짝 두는 거예요. 여기 잘 놓으셔야 돼요. 살짝 놓으면은 이제 여기가 또 그런 네스티드 표식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조금 나요.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우리가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렇게 슬쩍 나타나지죠? 이렇게 약간 어두우면서 겹쳐서 나타나고, 여기서 끝날 때조차도 보시면은 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끝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자, 여기서 이걸 좀 잘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배웠죠. 우리가 글자도 첫 번째는 우리가 자, 네스티드 개체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영상을 넣고 글자를 타입툴로 해서 넣고 트랙 매트 지정을 했죠. 트랙 매트 지정, 여기서 트랙 매트 지정이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매트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2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우리가 원래 시퀀스에서는 요거를 A1, 2, 1, 2, 3, 4번까지 넣었죠. 원래는 이게 1번에 있었는데 1번 V1 트랙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클릭하셔서 에드 트랙을 눌러서 요걸 좀 느렸어요. 느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런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리미지를 넣어서 스트리미지들은 각각이 여기 키프레임별로 위치가 변동되는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진이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모션을 우리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서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영상 편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